네.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예비고일을 담당하고 있는 엄동현 강사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도 좀 설명회를 한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게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회가 뭐 처음은 아닌데도 항상 이 앞에만 서면 좀 떨리는 게 지금 사실이거든요. 지금도 지금 무척 떨면서 지금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어색하더라도 좀 많이 이해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고등학교 지금 1학년 학생들이 이제 1년 동안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들도 막 울고 웃고 뭐 이렇게 하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아마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이 큰 건 공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는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도 있고 못 나오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뭐 성적이라는 것이 사실 부모님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내 아이가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도 지금 7살 딸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영어학원에서 영어 문제를 풀었는데 다 맞았다라고 하면 괜히 기분이 좋고요. 많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네, 좀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다 똑같다고 이제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아이가 성적이 얼마나 잘 나오기를 바라냐 이게 아마 똑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겨울학기에는 아이들의 성적 향상을 목표로 저희가 이제 겨울학기가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거 좀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예비 고2 겨울학기 이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건데요. 먼저 설명하기 전에 좀 저희 학원 좀 자랑 좀 하고 가겠습니다. 나 부끄럽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고3, 그렇죠. 고3이 이제 대입 입시를 봤는데요. 이제 결과가 나와서 이제 속속 이제 대학 합격자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라원에서 지금 서울대학교 2명을 보냈고요. 네. 그 서울대에서 치의학과도 갔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학과를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연대 2명, 고대 5명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와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가지고 이제 좋은 대학을 가서 너무 기뻐가지고 선생님들도 지금 뿌듯한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자랑을 먼저 하고 네 예비고이 이제 겨울학기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좀 보시면 네 저희가 이제 삼고자 하는 교육 목표를 이제 이렇게 보고요. 보시면 사진과 제 모습이 아마 똑같을 거라고 전 예상을 합니다. 네, 뭐 약간의 포샵은 했었어도요. 네, 뭐 거의 뭐 그대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목표로 지금 겨울방학 동안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그치 내신은 어떤 거냐면 우선은 모의고사와 내신 이 두 가지를 모두 잡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모의고사와 내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 저희가 이게 이제 가장 큰 목표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내신도 중요하고 모의고사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제 소화할 거냐라는 것을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 과정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좀 먼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정규 프로그램과 크게 이제 과제 클리닉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정규 클리닉 같은 경우에 총 3교시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1교시에는 문학, 2교시에는 독서, 그리고 3교시에는 개념어 테스트 및 개념어 수업이 이제 이루어지게 있는데요. 우선 1교시의 문학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고2 1학기 때 주요 학교들이 이제 보통 내신을 문학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한 게 내신도 하고 모의고사도 하고 그럼 어떻게 교재를 좀 구성해야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주요 출판사의 내신 작품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되 문제는 그럼 모의고사 문제로 이제 문제를 풀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내신과 모의고사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교재를 만들었고요. 그 교재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문학 같은 경우에 작품이 있고요. 이게 이제 교원가인데요. 이 교원가 같은 경우에
보통 고2 문학에 거의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는 작품이라고 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 작품을 가지고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로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신 수업 선행도 할 수 있고 모의고사도 준비할 수 있게 이렇게 지문을 구성해서 이제 만들었으니까요. 믿고 맡겨주시면 아마 내신과 모의고사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쨌든 내신과 모의고사 이것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이제 교재를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독서를 좀 보시면요. 독서 교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수능을 보고 나면 항상 화두가 되는 게 독서가 어려웠느냐, 쉬웠느냐. 자, 이것이 이제 항상 화두가 되는데요. 그래서 독서가 어려웠으면 애들 성적이 좀 저조하고 독서가 쉬웠다면 좀 점수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항상 독서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의 어려움, 이것이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이 독서가 아이들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좀 보면 지문 분석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문을 읽는 것 그 자체를 되게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문을 읽더라도 대충 지문을 읽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보완할 수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교재를 만들 때 독서 지문을 좀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고난도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게 좀 지문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지문 분석,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을까를 가지고 이제 교재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 독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보다도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게끔 교재를 만들었으니까 좀 많이 믿어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독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고난도 문제도 같이 이제 수록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 이런 학생들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교재라고 좀 자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교시 때 저희가 이제 개념어 수업과 이제 개념어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요. 자, 이 문학 개념어 같은 경우에 보통 기본적인 문학 지문에 한 문제 이상씩 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 개념어 가지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내용이 어떤 건지는 대충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요. 의미가 뭐 서리법이 뭐다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것을 문제에 적용시키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의미는 서리법이 뭐야? 물어보면 뭐 의문문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거요.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거요. 이렇게 좀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 그럼 지문에서 찾아봐 라고 하면 실제 찾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실제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 개념을 어떻게 해서 이제 찾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요. 개념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보시면 이렇게 개념 교재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그래서 시 해석의 원리에서 시의 해석에 대한 원리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실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개념을 실전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가지고요. 실전 기출 문제 위주로 이제 개념에 대한 설명이 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개념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좀 잡고 갈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저희가 이제 개념어 테스트 이제 매주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그 다음 주에 좀 확인이 될 수 있게 개념어 테스트를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수업이 좀 이루어지면, 방학 동안 이루어지면요, 내신과 모의고사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지 않을까 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보내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정규 수업은 이렇게 1교시, 2교시, 3교시로 나뉘어지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그리고 또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좀 뭐가 있냐면요. 저희가 이제 정규 수업을 하고 저희가 이제 클리닉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방학 동안은 저희가 이제 매주 이제 클리닉이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요. 자, 우선은 저희가 클리닉은 크게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좀 나누어서 이제 클리닉이 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클리닉이 뭔가라고 이제 부모님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보시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클리닉이라는 것은 실전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우선 와서 풉니다. 80분 동안 와서 실제 기출문제를
풀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피드백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오전 클리닉과 오후 클리닉으로 나뉘어지는데요. 특히 이 오전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특별 클리닉이라고 좀 이야기해가지고요. 자, 저희가 이제 이 특별 클리닉을 해가지고 이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은 10시에서 12시 반까지 이제 클리닉이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매주 와서 80분 동안 실전 대비 모의고사가 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60분 동안 그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가 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문제도 풀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해설 강의도 들을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설 강의하고 나서는 나머지 한 10분 정도는 그 문제 푼 거에 대한 정리 및 피드백이 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착순으로 이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반에 신청 인원은 15명으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 15명이 넘어가면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 클리닉 같은 경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이제 매주 와서 꾸준하게 문제를 푼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전 문제를 80분 동안 풀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해설,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것이 뭔지를 알고 가는 거기 때문에요.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특별 클리닉 같은 경우에 어쨌든 선생님들의 어떤 설명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거 중요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클리닉이 오전 클리닉만 있냐?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클리닉을 못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후 클리닉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클리닉은 좀 특별 클리닉과는 좀 다르게 좀 진행이 되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자, 1교시에 똑같이 80분 동안 실전 문제 풀이를 하는 건 같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저희가 이제 중요 지문의 어떤 해설 강의가 60분 동안 이루어졌다면요. 그 뒤에 저희가 오후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개별 첨삭 지도가 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대1로 문제를 풀고 와서 1대1로 이제 개별 클리닉이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틀린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1대1로 받고 가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오전과 오후를 모두 이제 저희가 이제 클리닉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오전에 시간이 없다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후 클리닉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그래도 와서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가 이루어진 게 좋다라는 친구들은 오전 클리닉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쨌든 클리닉을 매주 진행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되게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겨울 학기 동안이 이제 모의고사를 집중적으로 풀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겨울 방학 기간을 좀 세봤더니 한 75일 정도 좀 되더라고요. 그 75일 동안 모의고사가 좀 집중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학기 중에는 사실 내신 때문에 모의고사나 이런 걸 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방학을 통해서 어쨌든 자기가 한 단계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밖에는 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클리닉을 좀 집중적으로 좀 아이들에게 좀 하자라고 해서 오전과 오후 클리닉을 이제 만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매주 와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이루어진다면 방학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매주 모의고사를 한 해씩 풀다 보면요. 당연히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3월이 되면 어느 정도 아이가 이제 성장을 했다고 본인이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아이들이 좀 꾸준하게 나와서 좀 클리닉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놀러 간다, 한다 해서 빠지는 것도 좀 한 번 정도는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자주 좀 빠지려고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 자체가 학원 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매주 좀 어머니들이도 그래도 좀 분발해서 좀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저희가 이제 특별 클리닉에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특별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오전 클리닉은 저희가 이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빠지지 않고 이제 매주 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단으로 결석을 한 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경고가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부터 만약에 무단을 결석을 하게 되면 네, 그 클리닉에서 좀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좀 꾸준하게 좀 다닐 수 있게끔 좀 보내주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그럼 이렇게 클리닉이 그냥 모의고사 문제 풀고 그냥 설명회로만 끝내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학습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진행이 되면요. 자,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 목, 금 클리닉이 이루어지고, 클리닉이 이루어지면 그 아이들의 어떤 모의고사 성적표를 모아가지고 이제 성적표 이렇게 매주 주말마다 발송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아마 문자로 이제 링크가 가게 되면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성적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 아이가 점수를 몇 점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보시면 뭐 영역별로, 그렇죠? 영역별로 성적표를 좀 보시면요. 이렇게 영역별로 자신이 좀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백분위를 좀 가시면 이 백분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들이 우리 학원 내에서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적표 같은 경우에는 누적이어가지고 이렇게 누적 성적표를 이렇게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적이 변화되는지 이런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누적되는 성적표를 쭉 보시면 우리 아이가 1월에 시작할 때와 2월에 끝날 때의 성적표가 어느 정도 변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얼만큼 우리가 아이가 이제 성장했는지, 그리고 방학 동안 또 문제 풀이에서 어떤 영역이 부족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요 성적표 같은 경우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물론 이 성적표는 아이들에게도 매주 이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수업을 오면요. 그 주 했던 성적표가 나가니까요. 그거 아이들한테도 이제 자신이 어떤 영역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이제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성적표가 나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매주 수업을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정규 수업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이렇게 문자가 매주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번 주에 수업을 어떤 수업을 했는지, 그리고 숙제가 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매주 문자로 좀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문자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아이들이 어떻게 숙제를 해 가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자나 이런 걸 보시면 자기가 아이가 숙제를 해왔고 안 해왔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문자가 나고 있으니까 문자는 좀 확인하시고요. 아이들이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스스로 잘할 것 같지만 또 옆에서 항상 이렇게 다독여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규 수업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코로나가 벌써 이제 3년이 되고 있어서 3년이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자, 뭐 코로나나 이런 걸, 그리고 요즘 겨울에 이제 독감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유행을 해서 아이들이 좀 빠지는 경우가 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이제 이용할 수 있게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주 이제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 매주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게, 또는 결석한 학생들이 그 영상을 볼 수 있게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학원 내 네이버 밴드라는 것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가입을 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영상을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좀 이제 정규 수업 외에 또한 이제 저희가 워크북, 과제집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과제집 같은 경우에는 정규 수업 때 배우지 못했던 내용들, 정규 수업 때 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풀다 보면 좀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가 그 워크북을 할 수 있게 또 워크북 해설 영상도 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 영상을 보고 문제를 좀 풀 수 있게끔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저희가 이제 정규 수업과 그 다음에 워크북 영상 수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혹시 자기가 뭐 복습을 하고 싶다, 또는 워크북에서 좀 모르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서 이제 영상을 좀 보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정규 수업이 하고요. 저희가 그리고 나서 이제 2월에 저희가 이제 원래고사를 볼 예정입니다. 원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방학 동안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또한 내년에 보는 3월 모의고사를 대비로 하는 원래고사가 이제 볼 예정이면서 원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말에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래고사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고요. 원래고사 하고 나서 이제 모의고사 분석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면이 부족한지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고사를 보고 나서는요. 아이들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가 방학 동안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이제 1대1로 이제 상담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면에서 어떤 것이 좀 부족한지를 좀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3월 모의고사도 이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규 수업은 이렇게 해서 원래 평가까지 좀 이루어진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일부 이제 정규 수업 과정과 관련돼서 이제 좀 진행이 됐고요. 제가 좀 말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양해 좀 부탁드렸고요. 네, 지금 이제 2부는 이제 김은파 선생님이 고2 관련해서 이제 아이들이 올라가면 이제 시험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것 같아서 이 주변에 있는 학교들의 기출 분석 및 어떤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특강과 관련된 문제도 같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많은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올해 고등 2학년 시험 분석과 겨울학기 특별 강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 2학년 담당 김은파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올해 주요 학교들의 출판사 목록을 좀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교를 좀 보시면 1학기에는 문학 영역 시험을 치르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해서 보셔야 하는 학교는 바로 서인천고, 그리고 가정고, 마지막으로 세일고입니다. 우선 중간에 있는 서인천고부터 먼저 보시면 서인천고의 경우에는 올해 고등 2학년들이 1학기에는 문학과 화법과 작문, 그리고 2학기에는 언어와 매체로 수업이 이루어졌지만 내년부터는 2학년 전체가 1년 동안 언어와 매체, 그리고 3학년에 올라가서야 화법과 작문 수업으로 구성될 확률이 아주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인천고 학생들은 특히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문법의 기본 체계를 좀 탄탄히 갖출 필요가 있고 특강을 통해서 선행학습을 하는 게 내신에까지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가정고의 경우는요, 1학기에는 독서, 즉 비문학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2학기에는 문학 수업을 구성함으로써 다른 학교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기적인 차이를 보인다라는 걸 좀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세일고 같은 경우에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 과목에 상관없이 전교 모든 학생들이 공부하고 섭렵해야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고2 교육과정 몇 학교들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원고입니다. 초원고 2학년은 전체적으로 교과 시험 범위 진도가 굉장히 빠르게 끝나는 편인데요. 그렇게 빠르게 끝나는 대신에 늦게 해서야 외부 지문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교과 범위가 끝나는 동시에 굉장히 빠르게 복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모의고사를 포함한 EBS 연계교재에서 외부 지문이 무려 4개씩 포함되었기 때문에 2학년 여름방학을 굉장히 부지런히 활용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라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라고는 모의고사 지문을 모든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가 평균적으로 시험 문제 수를 이제 기출을 쭉 봤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26문제에서 많게는 28문제 출제인데 청라고는 총 22문제, 많으면 23문제로 상대적으로 문항수가 아주 적은 편에 속합니다.
때문에 문항당 배점이 대부분 4점대로 가장 큰 편에 속하고, 이 말은 즉슨 실수 한 번이 등급을 좌우한다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 때도 좀 쉬지 않고 꾸준히 난도 있는 외부 지문을 접함으로써 처음 보는 지문의 당혹스러움을 좀 줄이는 연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해원고입니다. 해원고는 1학기와 2학기 시험 유형은 객관식 23문제, 그리고 서술형 2문제로 각각 90점과 10점으로 배점이 동일합니다. 특이점은 서술형 문제가 단답형이 아니라 완결된 형태의 문장으로 서술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만약에 글로 표현해내는데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이라면 굉장히 내신 시험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원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서술형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봐주시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확실히 학원에서 조금 서술형 연습을 할 때 같이 하는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높은 결과를 좀 득취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형고입니다. 2022년도 신형고 1학년 시험을 보면 서술형 문제가 높은 배점으로 출제되곤 했는데 2학년은 객관식으로만 문제 출제가 이루어졌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 출제율이 낮은 것을 특이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 단 그렇기 때문에 교과내 작품이 다른 학교 난도에 비해서 더 높은 편에 속하고 교과서 주석이라든지 아니면 날개에 적힌 아주 작은 글씨들까지 더 꼼꼼하게 봐야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2학기 언어와 매체 수업에서는 특히나 기말고사 시험에 중간고사 범위 일부가 누적되는 문제 유형을 보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 만약에 개념과 응용 유형을 확실하게 잡아두지 않는 경우에 아이들이 기말고사 결과까지 흔들림을 좀 보이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음운, 그리고 단어, 형태소, 문장, 문법 요소 등 여름방학 때 문법 특강이 열린다면 무조건적으로 보충할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결국에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대부분의 학교, 시험 내신들을 다 분석해 본 결과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 공통점은 문학 파트에서 외부 지문이 다수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폭넓은 문학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저희 겨울학기 동안에만 열리는 특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전에 이제 재원생 학부모님들께서는 특강 안내 문자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저도 이제 오늘 계속 어머님들이 전화를 하면서 특강 언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냐라는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자, 2학년 성적은 겨울방학 때 아이가 얼마나 많은 교재를 제대로 끝냈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왼쪽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저 초록색으로 보이는 수요일에 열리는 고전 시간은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영역입니다. 해석도 쉽지 않은 데다가 계속해서 내신 시험이 고전 파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부 지문으로 계속해서 추가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인데요. 이번 고전시가 특강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고전 어휘를 파악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고 2학년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최종 목표인 수능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유형을 파악하고 그 유형에 익숙해지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보이는 목요일 특강 현대시입니다. 바로 제가 강의하는 수업이기도 하는데요. 보통 제가 이제 내신 시험을 마치고 아이들과 1대1 개별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습서, 평가 문제집, 그리고 학원에서 따로 하는 기출 문제집 빼고 따로 별도로 공부하는 문제집이 있으면 가져와 봐라 혹은 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EBS 문제집을 풀고 있지를 않아요. 이번 수능만 보더라도 50%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EBS 연계 문제집에서 기출지문이 상당수를 차지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워낙 1학기, 2학기 당장 눈앞에 있는 내신 준비에 급급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수능 준비를 놓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현대시 특강은 EBS 교재로 구성을 했고 5주 동안 총 100작품을 풀어보면서
출제 빈도 높은 지문으로 아이들에게 텍스트 노출량을 증대하는 게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특강 고난도 독서반입니다. 1학년은 비문학이 이제 양이 적고 굉장히 좀 쉬운 편에 속하는데 2학년 독서는 지문도 비교적 훨씬 길어지고 단순히 과학 파트, 예술 파트 이렇게 하나의 단적인 파트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술과 과학이 더해진다거나 아니면 사회와 예술이 더해진 융합 형태의 지문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2학년 모의고사에서 아이들이 시간 분배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종종 혼란스러워하곤 하는데요. 고난도 지문 분석을 통한 독서 유형 익히기와 시간 배분 잡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 특강, 모든 특강은 내일이죠. 17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고 한 반에 12명을 정원으로 합니다. 특강 신청은 학원 혹은 담당 선생님에게 특강 의사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